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2024년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과 영어 11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학을 위해 참고할 사항 세 번째로서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재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 사람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고 또 제 경험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의 핵심은 유학에서 재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유학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어 피하지 말고 마주해야 하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야 하는 중요한 주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은 각자의 사정을 아시고 각자에 맞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있었던 리전트 칼리지를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교를 결정하면 등록금을 일단 먼저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뭐 교수님이라든지 뭐 학교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것들도 다 살펴야 하지만,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게,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게 등록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우리는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비를 리젠트 칼리지를 예로 들면 이제 학비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주로 홈페이지에서 이제 확인은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입학 정보 부분이라고 하는 어드미션 섹션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전트 칼리지의 어드미션 섹션에 특별히 코스트라고 하는 입학 정보 부문 비용에서 그 내용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리전트 칼리지의 현재 학비는 2024년 기준 2024년 가을부터 이제 여름 학기까지 이렇게 1년을 세 학기로 묶으니까요. 그래서 2024년부터 25년까지 1 학점당 520 캐나다 달러를 이제 1 학점당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한 과목이 3 학점일 경우에는 1,560 캐네디언 달러를 내죠. 이것을 제가 다녔던 2013년과 비교한다면 2013년 때에는 1 학점당 450 캐나다 달러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과 캐나다 달러의 환율이 어떤가라고 했었을 때, 제가 유학을 하던 당시에 였던 2013 년부터 2015년, 그리고 지금 현재가 환율이 좀 비슷한 면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 2016 년부터 2020 년, 21 년, 22년 요때까지는 환율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캐나다 달러 1 달러당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 원대를 유지했었습니다. 뭐 860 원을 할 때도 있었고 870 원대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녔던 2013 년부터 2015 년까지가 좀 1 달러당 이제 980 원, 930원, 여기서 900 원대였었고요. 지금 현재도 올해 초만 해도 사실 1 달러당 1,000 원이 넘는 그런 환율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캐나다 달러 1 달러당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한 980원 정도 이렇게 환율이 맞춰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러면 450, 그러니까 한 과목당 인제 1,560 달러를 내는 거지요. 근데 그런 거뿐만이 아니라 학교와 관련해서 이제 내야 하는 또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registration fee라고 해 가지고요. 35 불을 그냥 무조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등록할 때마다 매 학기마다 학교를 등록 과목을 한 과목 이상 등록할 때마다 35 불을 이제 등록비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application fee라고 해서 이제 60 달러 또는 이제 60 달러에 이제 캐나다 달러를 낸다라고 그렇게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는 2013 년에는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 fee는 따로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registration fee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비용이 10년 만에 새로 생긴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스튜던트 fee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RCSA 이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뭐 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내야 하는. 저도 사실은 스튜던트 fee는 좀 뭐 '빼고 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학교 다닐 때 좀 하기도 했었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이제 RCSA라고 해서 학생회 비용도 50불 정도 2024 년부터 25 년까지 내고 있고요. AMS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리젠트 칼리지가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와 인제 협약을 맺고 있는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UBC에 있는 어떤 그런 학생회 그러니까 학생회관이나 이런 것들의 또 도서관도 또 운동센터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UBC 학생들과 같은 동급의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AMS라고 해서 멤버십 fee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또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Health and Dental Plan Fee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유 브리티시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그 이제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제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해야겠죠. 그 국민건강보험이 이제 캐나다에 있는 동안에는 인제 거의 무료로 이제 그 내게 되는데 이제 내지 않죠.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그런 것처럼 이빨이나 어떤 안경 이런 것들은 사실 커버를 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 들을 위해서 이제 UBC에 또 UBC와 협약을 맺은 학생들을 위하여 1 년에 2번 정도 한 200불 내에서 안경을 맞출 수 있는 또한 이빨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헬스 덴탈 플랜 fee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지불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UPass fee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 이거는 캐나다 전역 캐나다 전역이 아니죠. 밴쿠버 전역에서 이제 하 이제 뭐 스카이 트레인이라든지 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제 지불해야 할 돈을 되게 싸게 그래서 거의 한 6 개월 가까이 2 학기 동안 굉장히 싸게 이제 유패스로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용들도 이제 낸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밴쿠버에서 이제 생활하는 비용들에 대한 예시도 리전트 칼리지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인제 2022 년을 기준으로 이제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BC 메디컬 인슈런스라고 해서 이제 75 불, 150불 뭐 이렇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 인제 그렇게 나와 있죠, monthly. 근데 이제 이것은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고요. 이제 워크 퍼밋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그만큼의 금액을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인제 학생으로서 이제 일한다라는 개념은 쪼금 다른 개념이니까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BC MSP라고 했었죠. 그래서 MSP라고 해서 이 메디컬 인슈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이제 매달 어느 정도 돈을 내면서 이제 어 진료를 이제 혜택을 받고 그랬던 것들이 인제 기억이 또한 납니다. 근데 사실 생활 비용에서 제일 큰 거는 사실 어코모데이션 그러니까 숙박을 내가 이제 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다녔던 리젠트 칼리지에서 이제 당시에 이제 2013 년부터 2015 년까지 제가 리젠트 칼리지에서 이제 49 번이라는 버스를 타고 이제 항상 학교를 오고 왔었는데 제가 2013 년부터 2013 년에는 사실 이제 그 리젠트 칼리지에서 한 30분 거리 내에 있는 버스로 30분 거리 내에 있는 투 베드룸이라는 이제 1 층에서 이제 생활을 했었어요. 하우스에 있는 1 층에서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저와 제 아내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비용이 그러니까 월세 비용이 얼마였냐면 1,100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1,100 불이면 플러스 알파로 이제 가스비가 나오면 집주인과 이제 퍼센티지를 나눠서 저희는 이제 한 그달 사용한 비용의 30%를 이제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스비를 인제 여기서 말하는 가스비라는 것은 이제 뭐 난방이라든지 아니면 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름에는 한 100불 안 되게, 그러니까 10만 원 안 되게 이렇게 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겨울에는 좀 더 많이 부 인제 돈을 내기도 했었고 그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2014 년부터는 이제 버스로 제가 있던 곳에서 리젠트 칼리지까지 1 시간 정도 걸리는, 그러니까 편도로만 왕복 2 시간 걸리는 그런 메트로 타운이라는 곳에서 이제 살았었습니다. 이제 버나비라는 이제 광역 밴쿠버에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버스 49번 종점으로부터 종점까지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아파트먼트의 1 층에 원 베드룸에서 이제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구축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구축은 신축 아파트보다 좀 더 평수가 크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처음에 이제 30분 거리에서 살았던 이제 하우스 1 층의 투 베드룸보다 구축 아파트 1 층에서 사는 원 베드룸이 훨씬 공간이 더 커 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고 갔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유패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큰 도움을 받았죠. 왜냐하면 유패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돈을 싸게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해 주는 참 좋은 혜택 중에 혜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비용으로, 월세 비용으로 렌트 피를 한 달에 866불 정도, 이 원 1 단위로까지 내다 보니까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66 불을 내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86만 원, 뭐 87만 원, 뭐 그 정도 되었었다라고 하죠. 하지만 지금은 인제 더 이상 그렇지 않죠. 2022 년만 보더라도 원 베드룸이 거의 이제 1,500 에서 2,500 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이거는 2022년 기준이니까 2024 년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싼 상황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밴쿠버에서 지금 유학을 하는 게 굉장히 쉬운 것은 아니다. 그거는 밴쿠버뿐만이 아니라 광역 밴쿠버라고 하는 모든 지역을 다 통틀어서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년 유학에 이제 들었던 비용이 일단 좀 그래도 좀 지금 2024 년보다는 훨씬 싸게, 이제 싼, 뭐 월세도 싸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쌌던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저희 아내도 그때 당시에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또 잡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 년에 한 35,000 캐네디언 달러, 그러니까 한국으로 한 3,500만 원 정도를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2 년은 거의 한 7천만 원 정도를 이제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누가 유학을 갈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질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애청하고 있는 이제 유튜브 그 채널, 그리스도교 신학과 관련한 채널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오신공이라고 해서 오늘의 신학 공부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의 신학 공부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장민혁이라는 이제 목사님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운영하면서 신학에 대해서 처음에는 자신이 공부했던 신학을 이제 복습하다가 점점점 이제 굳이 표현한다면 세계관이 확장되어서 이제 열심히 신학에 대한 것들 소개하고 인터뷰하고 또 본인의 리뷰를 남기고 참 좋은 이런 채널인데, 그분이 한 8일 전에 이제 오늘의 신학 공부 채널의 운영자이셨던 장민영 목사님께서 캐나다 랭리에 위치한 이제 뷰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에 유학을 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전성민 교수님이나 이렇게 해서 또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영상도 찍고 또한 공부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랭리를 포함해서 밴쿠버라는 곳 자체가, 캐나다 자체가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한 동시에 집값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유학을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에요. 시즌이죠, 지금은. 어 그리고 환율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에 유학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재정적인 부분에 물론 이제 후원을 받는 어떤 그런 재정적인 요청을 하시는 것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장민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또한 동시에 이제 그만큼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나름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그런 계획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주님께서는 인제 신학생의 유학에 항상 가도록 마음을 정하시고 또 갈 수 있게 경비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연 오늘날 2024 년에 유학을 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북미권에 갈 수 있는 상황인가? 사실 현실적인 상황만 놓고 본다면 재정적인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과연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갈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라고 하지만 지금도 유학을 가겠다라고 주님 안에서 뜻을 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뜻에 순종해서 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그런 분들이 갈 수 있게 또한 재정적으로 또한 도우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또한 일하시는 분들이다.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장민영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들을 통해서 또한 얘기 들어왔고 경험했고 그건 제가 경험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재정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저는 인제 음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많이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른 분들의 이 어떤 후원이나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어떤 또한 결혼하면서 그 부모님이 좀 재정적으로 서포트해 주시는 관계로 다행히 이제 유학을 잘 마칠 수 있었죠. 근데 꼭 뭐 부모의 도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또한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루트를 통해서 주님은 신학생들의 유학에 필요한 경비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유학에서 재정은 당연히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마주해야만 직시해야만 현실이지만 주님은 각자의 사정을 아시고 그 각자에 맞게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만약 신학생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유학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정한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뜻에 순종하는 그 사람의 그 가족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 신학생 유학과 영어 11번째 번째 나눔은 재정과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 이제 12번째 나눔을 하고 잠시 재정비를 하고 난 뒤에 신학생 유학과 영어는 이제 2025년 신학생 유학과 영어로서 다시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 마지막 나눔을 이제 시즌 1 시즌 1이 아니라 2024 년의 마지막 나눔을 이제 하고 12번째 나눔을 같이 나누고 이제 신학생 유학과 영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12번째 시중1 마지막 나눔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